연등회요. 5번째 시간인데, 이제 석가모니 그 공안 2번째입니다. 세존의 성좌라고 하는 건데, 세존이 어느 날 법좌에 올랐는데 대중이 모여 자리를 잡자마자 문수가 백추를 하고서 말했다. 법왕의 법을 잘 살펴보시오. 법왕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 요건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백추라는 게 있습니다. 백추. 요 이제 백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조정사원이라고 하는 선종의 그 사전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은 세존의 유리라는 것은 그 의례를 이제 계율로 정해놓은 걸 유리라고 그래요. 세존의 유리에 의하면은 설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대중에게 알리는 말을 하여 대중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만드는 법을 행했다. 오늘날 선종에서는 법을 아는 존숙에게 그 소임을 맡겨서 장로가 법좌에 앉자마자 말하기를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들이여 마땅히 제1위제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 장로가 대중들의 역량을 살펴서 행하는 법회가 끝이 나면은 소임을 맡은 존숙은 다시 알려서 말하기를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대체로 앞선 분들의 참된 규범이니 모두 부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백추라고 하는 것은 백은 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렐백 이렇게 보통 옥편에 그렇게 돼 있죠. 뭐 아랜다, 알린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추라고 하는 것은 이 망치 추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걸 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죽비를 치지만은 죽비를 치질 않고 이제 그 나무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지금 중국 그 선방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판을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리게 걸어놓고 그걸 나무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탁 쳐요. 치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고 마칠 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형식입니다. 이거는 유리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형식적인 규범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작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들이여 마땅히 제1위제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죽비만 3번 딱딱딱 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이제 그 소임 맡은 사람이 나무 망치를 가지고 나무 판자를 치고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들이여 마땅히 제1위제를 봐야 합니다. 이게 제1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진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출세간의 진실, 말하자면은 우리 불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1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제, 뭐 성의제 이런 뜻으로서 속제나 제2위제, 좀 세간의 진리와는 다른 출세간의 진리다.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세간의 진리를 지금부터 말할 거니까 이제 그거를 잘 들어라. 이제 이런 뜻에서 이제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칠 때도 똑같이 이 백추를 하는데, 백추라는 거는 그러니까 망치를 치고서 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백은 알리다 이런 뜻이니까. 마칠 때 하는 말이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은 원래 부처님을 뜻하는 말이지, 법의 왕이다 해가지고 진리를 알려주는 왕이 돼서 법왕이랍니다.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의 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법한 대로 바로 이거다. 이제 이런 말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법왕의 법을 잘 보라. 법왕의 법이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말하자면은 중국의 본래 선언에서 했던 이제 그런 형식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중국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가지고 지금 그 공안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 어느 날 법좌에 올라서 설법을 하려고 법좌에 올랐는데, 이제 대중이 모여서 자리를 잡자마자 문수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이고 이제 그 담당자였던가 봐요. 백추를 하고서 이제 말을 하기를, 법왕의 법을 잘 살펴보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설법을 마칠 때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설법이 끝난 거예요, 지금. 법좌에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막 설법이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딱 한 거예요, 지금. 예. 그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뭐 알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법좌에 설법을 하려고 법좌에 또 올라와 앉았는데, 설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법왕의 법을 잘 살펴보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공안인 겁니다, 이게. 말을 해서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법사에 올라와서 딱 앉는 그것만으로 설법이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공안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이제 이 법을 드러내는데 뭐 굳이 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음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갖추고 있는 이건데, 이제 막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방편을 하는 얘기고, 사실상 법자에 올라왔다는 그 행위도 벌써 이게 방편을 쓴 겁니다. 굳이 뭐 법자란 걸 만들어 놓을 이유도 없는 건데, 법자에 올라와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앉았다, 이런 그 방편을 이미 썼고, 말하자면 이제 설법을 다 한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설법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그 의록에도 나오죠. 보면은 뭐 백장록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마조 스님이 설법을 하고 법상에 또 올라왔는데 앞에서 좌구를 갖다가 이렇게 거두었다 그런 말로. 좌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앉아있는 방석이거든. 우리는 뭐 방석이라 안 하고 뭐라더라 하여튼 이 앉아있는 방석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단 말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마저 그냥 그거 보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방장실로 돌아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그런 게 선어록 같은 거 왕왕 등장을 합니다. 그 설법이라는 건 사실 이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갖추어져 있는 거고 항상 갖추고 있는 거고 누구든지에게 늘 이렇게 있는 일을 항상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늘 있는 일을 이거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말을 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편 우리가 직진심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직진심이 되는 건 아니고 뭐 법정에 앉아 있는 것도 직진심이고 단순히 뭐 한번 쳐다보는 것도 직진심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방편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공안이라는 게 하나의 방편이잖아요. 이제 이런 방편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하여튼 이 법 하나를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딴 건 없어요. 이 하는 법 하나 우리가 확인하면 뭐 이것뿐이지. 이거 뭐 그만이지. 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법이 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왜?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늘 우리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지 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 일 하나지 뭐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다만 이제 여기 이 속에는 이제 사실은 법자에 한번 올라앉은 것만으로도 설법이 끝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84,000가지 법문이 이 속에는 다 갖추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손가락을 한번 세우고 법자에 한번 앉는 것은 단순한 행위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말로서 풀면은 84,000가지로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84,000가지로 풀어내면은 그거는 하근기고, 왜? 그럼 생각이니까 전부가. 건기가 낮은 사람의 하는 짓이고, 건기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풀어낼 필요 없이,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그걸 다 분해를 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살펴본 뒤에 자동차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건기가 낮은 사람이고, 그냥 굴러가는 것만 딱 보고도 저게 어떻게 해서 굴러간다는 게 바로 딱 알아서 하는, 그건 이제 건기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건 아니고, 그냥, 다시 이제 자동차 비유를 하자면은, 그만 앉아서 운전할 줄 아는 거야. 탈 줄 안다, 이 말이야. 그 안에 뭐 부품이 하나하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몰라. 그런 거는. 뭐, 알려면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면 되긴 되지만은 굳이 뭐, 그렇게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잘 탈 줄만 알면은 그냥 그걸로서 자동차라는 용도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 이 마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아무 번뇌 없이 그냥 살아가면 그만 그게 마음이 가진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그걸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뭐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동차를 분해를 해보면 자동차가 굴러가지를 못합니다. 그 고물이 돼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면 이게 고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건기라는 것은 그냥 선이란 건 그런 거죠. 그냥 쓰면 돼. 우리가 이 표현은 임재가 사실 한 말인데, 이제 그렇거든. 그 건기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대건기가 오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쓴다 얘기야. 그걸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 그건 이제 하건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선이 이제 그 면이 바로 이제 교학하고는 또 다른 점이, 교학이라는 거는 문자를 가지고 막 하나하나 따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죠. 고물 가지고 막
실험실에서 배우는 식으로 그 쓸데없는 짓이지. 선은 뭐냐면 뭐가 뭐냐 그러면 찬양해라고 막 이래. 그냥 원래 쓰던 걸 그냥 그대로 아무 이상 없이. 물론 거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통해서 번뇌에서 홀련 벗어나는 그런, 우리가 따지는 게 번뇌거든요. 이게 따져서 이유를 묻고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되느냐, 그게 번뇌란 말이에요. 뭐 그런 일 없이 그냥 뭐든지 아무런 걸림 없이 장애 없이 한다면은 그게 번뇌가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 이게. 물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자동차 같은 물건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자동차야 무생물이지만 마음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쉬운 건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세심하고 미세한 부분들이 많고, 뭐 사실 자동차도 보면 고장이 나는데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게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알 수 없이 막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해결할 수는 없고, 이제 꼭 해결을 한다면은 그냥 직감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탁 캐치를 해서 그걸 탁 이제 극복을 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러는 이제 능력이 발휘되면 이제 그런 건 지혜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불순물이 안 들어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에도 왜 불순물이 섞이면은 엔진 다 망가뜨리고 자동차 이렇게 덜덜거리거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항상 보면 뭐 좋은 기름, 정품을 써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순물이 뭐냐 하면은 세간에 잡다한 일들입니다. 이게 다 불순물이거든, 이게. 세간의 잡다한 일에 마음이 뺏기고 신경이 쓰이면은 이 마음 공부가 순조롭게 잘 되질 않고 힘을 얻지를 못해요. 힘이 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받는다 그러지. 힘이 딱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문제없이 나가야 되는데, 세간에 잡다한 일들에 막 이래 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그래 힘이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는 식으로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아마 석가모니가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한 겁니다. 하여튼 세간 일은 신경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출가를 했던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보다 더 깊게 하려고 한다면은 역시 세간사에 관심을 다 이렇게 놔버리고 거의 모든 마음을 이 공부에다가 쏟는 것이 이제 공부가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간에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출가 제도가 사실은 생겼고, 이제 출가 제도를 꼭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공부 모임을 만들고 법회를 열고 하는 것이 이제 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회 시작할 때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들이 마땅히 제1이제를 봐야 한다. 제1이제, 이 출세간의 진리만 봐라 이거야. 딴 거 보지 말고 출세간의 진리만 봐라. 이제 이게 이제 법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사에 올라 가지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법회가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자기 살림 사례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걸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왜? 법이라는 게 어디 말을 해야 있고 말을 안 하면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 24시간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뭐 당연히 뭐 그럼 법회란 건 뭐냐? 먼저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게 세간의 오염이 심하고 법에는 법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그 대종고식의 말을 빌리면 마의 힘은 강하고 법의 힘은 약하기 때문에 법의 힘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이제 자리가 법회죠, 법회. 뭐 법의 힘을 강화시키는 건 딴 게 없습니다. 뭐든지 그거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걸 해서 그게 익숙하게 되면 그게 이제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이라는 말도 이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행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특정한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게 수행이 아니고 법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수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하기 시습지 할 때 그 섭하고 같은 말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반복하는 그게 수죠. 닦는다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반복해서 자꾸 법문을 듣고 하여튼 법을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법에 마음을 쏟고 이게 수행이야. 뭐 특별한 무슨 수행의 그 형식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마음을 법에다 두고 계속 좀 더 법에 율법하고자 하고 좀 더 법이 선명하고자 예를 써 그런 게 막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노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이제 법회고 이게 수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 보통 수행해서 안 된다는 그런 뜻의 수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보자 하는 그런 걸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좋지가 않고 효과도 없고 익숙해져 가는 거, 늘 마음을 법에다 두고 법에 익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법 속의 사람이 되고 어떤 이 불법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여건이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 응? 근데 그 체험이라는 건 사실은 순간이거든요. 지나가 버립니다. 뭐 체험할 당시의 느낌이 설사 몇 개월을 가든, 뭐 대개는 몇 개월씩도 안 가고 며칠도 못 가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몇 개월을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느낌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체험할 때 그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제는 이상하게 그냥 담담해.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하는 건지 말한 건지, 뭐 체험이 있은 건지 없은 건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런 감동이 영원히 가리라,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순간의 감동이고, 이제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 감동을 느끼면서 이 법 속으로 자기가 이제 발을 디뎠단 말이야. 근데 그
법속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감동이 있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냥 그냥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다고 특별히 무슨 뭐 감동은 없거든.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상하다, 공부가 이게 뭐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래 한다고. 그런 거는 자꾸 그 감동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법을 보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감동을 추구할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옛날과는 달리 뭔지 모르지만은 옛날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니구나. 옛날 살던 그곳에서 이제는 살고 있질 않구나. 그게 미약하지만 그런 게 있거든. 이제 거기에 자꾸 익숙해짐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어쨌든 뭐 이리저리 막 일도 많고 끄달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뭔지 모르지만 좀 안정도 되고, 좀 뭔가 일도 없어진 것 같고, 편안해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들은 조금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익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감동이 자꾸 오는 건 아니에요. 뭐 감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속에,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출소하는 날은 엄청나게 감동을 하잖아. 자유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밖에 나와서 살면 또 내가 비슷해야만 사는 기라는 게, 그게, 그기지.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매일매일 감옥 속에서, 얽매여서 이렇게 구속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뭐 내가 새끼 먹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로 잠자고 일하고 하고 똑같은데, 근데 뭐 자유롭단 말이야, 좀. 예? 감옥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출소할, 감옥을 탁 나올 그 당시 감동이 뭐 평생 이어진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그런 자유로운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아. 그냥, 뭐 잔잔하게 그냥, 늘, 이렇게, 일이 없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삶이라는 게 질이 좀 다르죠, 옛날하고는. 옛날에는 그냥 삶의 질이라는 게 말을 할 수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체험한 뒤에 공부라는 거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버릇이라는 건, 우리가 익혀진 버릇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수십 년을 감옥 속에 살면서 익혀온 그 버릇이 훨씬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버릇이 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끊임없이 어쨌든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걸 뭐, 어떤 가까워진다 할까? 익숙해진다 할까? 좀 더, 깊이 있게 느낀다 할까? 좀 더 자세하게 느낀다 할까? 이제 이런 식의 생활들이 돼야 되니까, 물론 그걸 혼자 살 수도 있어요. 이제 내 공부 내가 찾았으니까, 내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 이제 혼자 살면,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막 할 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막 잡다한 일이 많으니까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 또 산속에 슬슬 들어간다 해도 사람이 더 게을러져요. 게을러지면은 습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 선사들이. 게으르게 습관을 따라다니는 삶은 선사로서, 말하자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들을 가끔씩 했어요. 우리가 게을러지면은 습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 되면 이제 이 공부에 진전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으름이랄까, 이런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거를 자꾸 자극을 줘서 일깨워서 이 새로운 삶에 익숙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이제 그게 법회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런 부패라든지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자극을 받고 언제 자꾸 더 자유인의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수행이죠, 수행.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법회라는 것이 필요한 바로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설두중현이 노래하였다. 설두중현이 여기 대해서 개송을 한 게 지었는데 여러 성현들이 모인 가운데 안목 있는 자는 알겠지만은 법왕의 법은 이와 같이 않다네. 모임 속에 만약 선타객이 있었더라면 문수가 구태여 백추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여러 성현들이 모인 가운데 안목 있는 자는 알겠지만은 법왕의 법은 이와 같지 않다네. 부정을 하죠. 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 우리가 앞에 그 주행칠보, 주행칠보를 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했을 때도 그 우문스님이 강하게 부정했죠. 그거를. 똑같은 겁니다. 법왕의 그 법은 이와 같습니다 하는 것은 세워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선사는 한번 그것을 무너뜨려야죠. 세우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법왕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 해서 이와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까 봐서 이와 같지 않다 하고 한번 무너뜨려 줘야 이게 이제 방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성현들이 모인 가운데 안목 있는 자는 알겠지만은 법왕의 법은 이와 같지 않다네. 모임 속에 만약 선타객이 있었더라면, 선타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 안에 나오는 말인데 이름입니다. 선타파락하는 사람 이름인데 열반경 제9권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선타파라는 것은 아주 그 눈치가 빠른 신하 이름이에요. 왕이 자신을 부르면은 왕이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왕이 왜 불렀는지를 알아차려가지고 벌써 고마 그 왕이 원하는 일을 딱 해버리는 거라. 그 사람 이름이 선타파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타파라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을 선타파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경에는 이제 그 비유적으로 뭐 이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어. 어떤 왕의 신하인데 선타파라는 사람이 왕이 그 사람을 딱 부르면은 왜 불렀는지 왕이 말을 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딱 그 왕이 원하는 일을 딱 해버리는 거라. 그 이제 그 사람이 선타파. 그러니까 말을 한 뒤에 아는 사람은 그 느린 사람이요. 근데 이제 지혜가 좀 부족하고 정말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말을 입을 열기 전에 벌써 딱 이제 통하는 게 그게 이제 지혜롭다 해서 그래서 선타파라는 이름을 선에서는 흔히 씁니다. 모임 속에 만약 선타객이 선타파가 있었더라면은 문수가 구태여 백추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법왕의 법을 잘 보시오. 이게 바로 법왕의 법입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조차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석가가 법좌에 다 올라앉았을 때 벌써 다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차렸다 이거지. 그 이제 선은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말을 해서 설명해서 뭘 아는 건 그거는 이제 그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말을 안 해도 말 안 해도 사실 법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항상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까 굳이 이걸 뭐 오히려 말을 하면 더 안 맞지. 말을 안 해도 이것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확 통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져 버려야 되지. 우리 말을 하면 오히려 뭐 또 이거는 더 이제
안 맞는 거지 이게. 선탑파라는 이제 그 이름은 이 원래 선탑파인데 선타객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성현들이 모인 가운데 안목 있는 자는 알겠지만은 법왕의 법은 이와 같지 않다네. 이와 같다 하고 그 말해준 대로 막 그렇게 그대로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했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니 이거 우리 각자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의 살아있는 삶이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 살아있는 삶이잖아. 이건데 이거 남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남이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 그거는 이제 그건 근기가 부족한 사람이죠. 자기 살림살이잖아. 자기 삶이고 이거 뭐 자기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자기 일이거다 말이야. 자기 일. 이런 거 남이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을 해줘서 안다 그러면 그게 말이야. 그게 오히려 이제 우둔한 사람이지. 우둔한 사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유루무루 그런 말을 하잖아. 유루란 건 새 나간단 말인데 이게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딱 여기에 이렇게 기합이 되어 있지를 못하고 자꾸 새 나가지고 뭐 생각 따라가고 느낌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뭐 세상에 사물 따라다니는 그게 이제 유루거든. 유루 새 나간단 말이야. 컵에 물이 딱 안 새고 이렇게 요 안에 딱 있어야 되는데 졸졸 새가 나가버린단 말이거든. 그래서 유루는 이제 번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예. 무루법이 우리 불법이 무루법이거든. 안 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새 나간다고 하는 거는 뭐 항상 법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게. 새 나가지 않는 항상 이 법이 이렇게 근데 물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새 나가는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새 나가서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생활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무데도 새 나가지 않고 늘 이 법 속의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도 없고 법도 없고 막 삶 자체가 항상 그저 다른 일이 없이 그냥 이것뿐이다 하는 이거는 그냥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여튼 결국 저절로 자꾸 이제 이 속의 사람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이 어떤 체험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체험이 또 뭐 얼마나 확실한 체험이냐 이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체험 자체가 불확실해서 뭔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뭐 또 공부를 계속해서 또 이제 그게 좀 더 시원해져야 되고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돼야 되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부가 우리가 이 법 속의 삶, 법 속의 사람으로서 자꾸 더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좀 더 확실하게 되고 하여튼 막 이렇게 돼서 어디에도 막 이렇게 끄달림이 없이 이걸 이제 향상향하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향상향하 이런 법을 향상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이제 망상 세간의 그런 끄달림에 떨어지는 걸 향하라고 그래.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향상 위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향하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향한다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항상 이 사바세계의 온갖 얽매임과 잡다한 일에서 벗어나서 계속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죠. 로켓가 마치 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향상의 일이라 그런다고, 이거를 공부를 향상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로 다시 뭐 지상에서 뭐 잡다한 여러 가지 일하고 막 이렇게 얽매여 있다라고 그 향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간의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그 향상을 늘 법만 쳐다보고 계속해서 또 여법에 지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제 하는 거, 그게 그래야 이제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이제 공부에 발전이 있고 자꾸 이제 이 속의 사람이 되고 더 이제 가벼워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더 막 홀가분해지고 아주 말끔해지죠. 이제 걸릴 게 없어지고 자꾸. 그래서 이건 향상의 길입니다. 우리 공부는 향상의 길. 로켓가 지상을 떠나서 끝없는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 공부라는 것은 향상의 길이거든요. 끊임없이 끝없이 계속 더 홀가분하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되고 또 일이 없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확실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되려면은 하여튼 간에 이제 산을 오르는 사람이 위만 쳐다보고 그러듯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만 쳐다보고 공부를 해야지. 너무 이리저리 세간에 잡다한 일에고만 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애정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끄달리 비리면은 그 이제 공부가 후퇴될 수도 있습니다.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곧 후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마음이라는 것은 흙온과 같아가지고 깨끗하게 비워질 수도 있고 다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교 교리에서 이제 그 불태전지라는 게 있거든요. 불태전지. 불태전지라는 게 뭐냐면 후퇴하지 않는 지위란 뜻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를 가면은 더 이제 거기서는 후퇴함이 없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화엄경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은 보살의 50계위 중에서 47번째가 불태전지입니다. 46번째까지는 그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언제는 후퇴할 수가 없겠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 만한 단계라는 것은 그 정도라 이 말이야. 50개 중에서 47번째야, 그게. 물론 그것도 뭐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 공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항상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이제 계속 공부에 이렇게 매진을 해야, 늘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홀가분하게 되고 더 말끔하게 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여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오염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변할 수 있죠. 그걸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습관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법에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속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이제 제일 편하니까 다시 불편한 쪽으로 갈 수는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또 있죠. 예. 그 뭐 눈에 구체적으로 뭘 보이는 게 있다기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는 하여튼 뭐 이제 눈앞에 법만 보이고 이제 뭐 잡다한 세속에는 막 관심이 없는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익숙해지고 이제 법 속의 사람이 그만큼 이제 충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부는 이제 그런 겁니다. 한번 체험이 있은 뒤에 공부란 건 이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그 체험도 이 속에 익숙해짐을 해가지고 좀 더 이 체험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좀 더 이제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몸에 익듯이 우리가 마음에 익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으로 뭘 안다기보다는 뭐 안다고 할 수는 없고 마음에 익숙해져 간다 그죠. 몸에 익어간다 그러듯이 마음이 익숙해져 가는 거지. 익숙해져서 익숙해질수록 더 안목이 날카로워지는, 안목이 더 날카로워진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속 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처음 배운 사람하고 오래 한 사람하고는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은 대충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많다고 한다면 오래 한 사람은 훨씬 더 자세하게 보죠. 그런 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안목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뭐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뭐 합의해서 이런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종교 안에서는 실제 공부 문제에 들어가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목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뭐 의논해서 할 일이 아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우리 종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죠. 종교 안에는요. 불교도 옛날 지금이야 뭐 투표가 뭐 심지어 뭐 망장까지도 투표해서 본다 그랬는데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 비극적이라 이게 뭐 종교의 그게 아주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눈 밝은 사람이 안목 있는 사람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러날 때는 자기를 대상할 만한 안목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고 옛날부터. 근데 요즘은 뭐든지 민주주의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하향평준화예요. 한마디로. 어쨌든 안목을 갖춰야 되고 항상 우리가 안목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써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높은 안목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상의 일이다. 공부라는 것은 향상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방편으로 이제 하는 일인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공안 같은 걸 보려고 해도 뭘 알아야 돼. 이거 뭐 내용을 알아야 보지. 그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어보러 이게 본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 방편을 쓸 때는 다 그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랄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경전에 다 근거를 둔다든지
물론 이제 이런 배경 지식만 가지고는 이제 알 수는 없고 자기 안목이 있어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뭘 가르치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이제 그게 뭐 이제 우리가 공안을 통해서 공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안이라는 게 끊임없이 잡다한 그 지식을 이렇게 쳐내고 어떤 뭔가 이렇게 분별이나 어떤 틀이나 형식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이 법을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통하게끔 하려는 이제 그게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모임 속에 선탁객이 있었더라면은 하는 말은 입을 열기도 전에 알아차려야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뭐 구태여 백추 이 법왕의 법이니까 이걸 잘 보라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자기 살림살이니까 자기 살림살이. 자기 살림살이거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자기가 이것만 분명하면은 굳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는 거죠. 법이니 돈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이제 공부고 이제 그런 공부에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공안입니다. 공안은 선에서 경전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공부에 좀 더 이렇게 자극을 받고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